어제부터 경남 곳곳에 갑작스런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경남 일부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러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사상 처음으로 국비 1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정부 예산의 경남도 국비 반영액은 11조 6,789억 원인데 남부내륙철도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고성의 한 육상 양식장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 의령군이 12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민원 업무를 쉬는 건데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등의 취지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겨울이 맞나 할 정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3일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표로 보이면서 경남 일부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꺼운 패딩에 목도리까지 시민들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인 상인들도 두터운 옷과 장갑으로 중무장했습니다. 갑작스레 기온이 떨어지면서 기마개와 모자 등 방한용품을 꺼내 들었지만 매서운 찬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동안에 날씨가 뜨시다가 오늘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래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무장하고 나왔기 때문에 하고 나왔는데도 좀 추운 것 같아요. 그래요. 3일 경남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거창군이 영하 4.2도, 함양군이 영하 3.6도 등 경남 일부 지역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낮 기온도 5도 안팎으로 전날보다 7도가량 낮았는데 4일부터는 경남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드는 등 당분간 강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남 서부 내륙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4일은 3일보다 아침 기온이 1에서 3도가량 더 떨어지면서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에 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낮아 춥겠습니다. 6일 경남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7도에서 1도로 낮아진 후 주말에는 평년 대비 3도 안팎으로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3일 오전 10시부터 창원과 김해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당분간 경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및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도 국비를 12조 원 가까이 확보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정부 예산의 경남도 국비 반영액은 11조 6,789억 원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9조 6,082억 원보다 2조 707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거제 마산국도 5호선 도로 건설과 김해 밀양고속도로, 한 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국립 남북권 산불 방지센터 등이 국회 단계에서 증액됐습니다. 경남도는 서울본부에 국비 확보 상황실을 꾸려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남도 내 각 시군과 함께 국회 예산심사에 대응해왔습니다. 그 결과 경남도가 확보한 국비 이외에도 도내 각 시군에서 558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내년에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며 특히 국비 확보에 함께 노력해 주신 지역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올해 국비가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은 계속해서 관리하고 내후년 정부 예산안에 꼭 담을 수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고성의 한 육상 양식장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
사고 발생 당시 해당 양식장을 운영하는 고성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 사업장이어서 명목상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숨진 작업자 한 명이 고성 사업장 업체 대표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천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관련 법 적용 검토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최근 통영지청에 이 사건을 넘겨받았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9일 저녁 8시 30분쯤 고성군에 있는 육상 양식장에서 한국인 현장 소장 50대 A씨와 스리랑카 국적의 직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지상에 있는 가로 4m, 세로 3m, 높이 2m 규모의 저수조에서 발견됐으며 사고 당시 저수조에는 물이 가득 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령군이 이달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점심시간 동안 민원 업무를 쉬는 제도인데요.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취지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의령군청 민원실입니다. 정오가 되자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떠납니다. 그동안 교대 인력 1명이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처리했지만 휴무제 도입으로 낮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 업무가 중단된 겁니다.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민원 업무는 무인민원 발급기가 대신합니다. 제도 시행 후 주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공무원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누구나 휴식 시간 있고 점심시간은 점심시간대로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에만 시간을 낼 수 있는 직장인들의 불편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거는 일단 저는 반대라고 봅니다. 교대 근무를 해서 서로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화율이 40%가 넘는 의령에서 온라인 서비스나 무인 발급기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에 의령군은 지난 9월 봉수면 사무소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군청 전 부서와 13개 읍면사무소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홍보하고 점심시간을 피해 방문해달라는 안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이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시하는 것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점심시간을 양보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7년 고성군이 처음 도입한 뒤 전국 100여 곳의 지자체로 확산된 점심시간 휴무제. 의령군은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의 휴식권이 보장돼 민원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국민의힘 김해시 책임당원협의회가 3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혜진 김해을 당협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조 위원장이 기본적인 소통과 책무를 외면한 채 지역을 외면하고 기본적인 소통과 책무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김정호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트램 사업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현실성과 경제성, 효율성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야당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실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해시을 당원협의회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당원 내부의 갈등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영도 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이 3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영도 전 행정관은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 사는 세상, 함께 잘 사는 김해를 만들기 위해 김해시장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산과 소비가 어우러지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김해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고 비음산 터널 개통과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조기 착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해 생리면에서 태어난 정영도 전 행정관은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경제정책행정관, 제도개선 선임행정관을 역임하고 현재 주식회사 휴롬 대표이사와 경남대학교 경영대학 초빙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출토된 신라금관을 고향인 경주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라금관 경주존치 범국민운동연합은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정부와 관계부처에 공식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년 신라의 찬란한 황금유산인 금관. 일제강점기인 1921년 금관총 금관을 시작으로 금령총과 서봉총, 교동, 천마총, 황남대총 북분 금관까지 모두 6점이 경주에서 출토됐습니다. 현재 3점은 국립경주박물관에, 나머지 3점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청주박물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에이펙을 기념해 104년 만에 처음으로 6점을 한자리에 모은 특별전이 경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신라금관 경주존치 범국민운동연합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환지 본처, 즉 문화유산을 제자리에서 보존, 전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금관을 모두 경주에 두고 함께 상설 전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래 문화유산은 있었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주에 존치하면서 상설 전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지역의 박물관에서는 경주의 것을 빌려가서 전시하고 또 특별전을 연다거나 그렇게 해도 무방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국민운동연합은 신라금관 특별전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열고 정부와 관계부처에 공식 청원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원서 서명에는 경주시와 시의회도 참여했습니다. 우리 경주의 소중한 문화재를 경주로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지금 일고 있는데 저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경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리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주의 소중한 문화재는 우리 경주로 가져와야 된다, 환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장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범국민운동연합은 신라금관 외에도 청와대 미남석불로 불리는 경주 방영대좌 석조열의 좌상, 국립중앙박물관의 감산사 석불 등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남 진보연합과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남지부 등 18개 경남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을 위한 100만 청원 경남운동본부가 학교 급식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3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법 개정으로 급식 노동자의 안전과 인력 기준을 제도화하고 급식실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급식 노동자의 폐암 등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학교급식위원회 설치와 저임금 처우 개선 등을 주장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 9월 25일부터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일 기준 9만 5천 명의 도민이 청원 서명에 동참했으며 운동본부는 전국에서 모은 자료를 국회에 전할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부터 10일까지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부산시 예산안은 17조 9,33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가했고 교육청은 5조 5,317억 원으로 3.7% 늘었습니다. 예결특위는 불효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종 예산안은 11일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해운대 스퀘어에서 11월 29일 공개된 겨울 캐릭터 콘텐츠가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해운대 스퀘어에서 조고미와 포포의 겨울 이야기를 선보였습니다. 천운을 형상화한 캐릭터와 크리스마스 소품 연출을 3D 아나모픽 영상으로 구현해 2월까지 상영됩니다. 해운대 스퀘어는 국내 최초 바다와 어우러진 5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그랜드조선 부산 호텔 외벽에 설치된 가로 25m, 세로 31m 규모의 공면 전광판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이색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